미국 증시가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휴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또 엄청난 뭐 이슈들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냥 좀 한산한 분위기가 뭐 7월 들어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첫 거래일 때 오전만 거래했을 때도 그 다음날 이제 또 휴일이니까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고, 또 휴일 보내고 나서 첫날부터 막 매매하기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한산했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0.4 내렸고요. S&P 500 0.2, 나스닥 지수도 0.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정 중에 오늘부터 중요한 일정이 담겨져 있었어요. 지난 6월에 진행이 됐던 이 FOMC 회의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되는 거였는데요.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지만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연준 인사들의 그 회의 때 나왔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긴축은 좀 더 지금보다는 느리게 가겠지만 더 높게 갈 거야 라는 점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일단 6월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결의 이유는 이제 우리 지금부터 멈추자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기라는 건 우리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뭐 나왔던 내용,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긴축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경제활동이라던가 뭐 노동시장이라던가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우리 좀 시차를 갖고 보자 라는 관점에서 잠시 멈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일부 연준 인사들은 우리 지금도 올리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좀 그 시차를 두고 영향을 좀 보자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하면서 이게 동결이 됐던 것으로 의사록을 보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게 끝은 아니다. 이번에 동결을 했다고 해서 이대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 더 느린 속도로 추가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공통된 의견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저는 사실 이 대목에 좀 놀랐는데요. 이번에 뭐 투표를 한 18명의 인사 중에 12명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2번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번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최저값이 2번인 거잖아요. 그 이상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했던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이 대출 시장의 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은행권에서 스스로들도 이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기준이 요건이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경제 활동이라던가 고용에도 다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이 금리 정책은 조금씩 좀 느리게 천천히 가자라는 것으로 좀 의견들이 모아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모든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다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회의 끝나고 나면 한쪽에서는 뭐 이번엔 멈출 거야, 뭐 아니야 더 가야 돼, 의견들이 좀 나뉘었었는데 요즘은 좀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그 회의 때 우리 회원들이 좀 단합된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딴소리 저기서 딴소리 나오면 시장이 더 혼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단합된 소리를 내자라고 의견을 일치를 하면서 좀 매파적인 그런 목소리로 좀 일관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해석이 가능했던 대목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했던 우리 FOMC 의사록은 점검을 했고요. 이제 G2 간의 그 힘겨루기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 대화가 재개가 됐어요. 이 얘기를 저희가 화요일 날 했거든요. 근데 이 간밤에 특히 이 휴일 기간에 나왔던 내용들 보면 이 사람들 진짜 대화 재개하는 거 맞아? 라고 싶을 만큼 계속해서 서로를 규제하는 내용들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내달 1일입니다. 제가 1위라고 써놨네요. 8월 1일부터 3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들, 특히 뭐 반도체 이런 것들, 특히 AI 관련 반도체들 수출하는 거 계속 통제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미국이 또 계속 또 자기네 진영들을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도 같이 이제 중국 규제하기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뭐 나올 수 있고, 이건 또 뭐 당연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냐면 반도체 등의 주요 원료인 갈륨과 이 게르마늄, 요거를 이제 수출할 때 중국 당국에서 허용을 해줘야지, 승인을 해줘야지 너희들 수출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세계 1위 생산국이고요. 전체에서 8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조금 꼬여버리면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상당히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국면이에요. 다만 이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이걸 완전 틀어막겠다라는 건 아니라, 너희들 자꾸 우리 이렇게 건들면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 많아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다라는 언급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 G2 대화에서 정말 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앞으로 우리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옐런 장관이 방중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협상의 우위를 지기 위해서 뭐 이런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야? 라는 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중국은 이랬고, 자,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접근하는 데 대해서 이걸 또 틀어막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한 건 아니라 그걸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규제하는 뭐 명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기업들이 그 AI 반도체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틀어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계속 사양 낮은 거 이제 뭐 수출하고,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이 막히니까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걸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기술들을 뭐 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AI 기술을 활용하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공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될 텐데, 이들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중국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라고 이제 이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도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도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막혀버리면 이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돼야 괜찮을 텐데, 언제까지 정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새우등 터지는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에서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요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